(6월 13일) 월요일 항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때문에 방송 일정이 길어져서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이 늦었습니다. 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구조조정, 즉 실업이 앞으로 만연할 거고 사회 안전망이나 노동개혁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이 창조 경제나 문화 융성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가야 되는데, 이 규제 개혁, 즉 규제를 완화하고 프리존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했고, 북핵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를 좀 해달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인내로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하나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요.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주는 사람은 전부 테크노크라트밖에 안 된다. 그것도 고급 테크노크라트가 아니라 5급에서 한 3급 공무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공무원식 시각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쓰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내년쯤에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면 정기국회 연설이 될 건데, 그때는 거의 임기 말일 겁니다. 대선 직전이고요. 사실상 국회에서 자신감 있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연설이다시피 한 이번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 300명과 또 생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 방송에서요.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안과 인내와 그 다음에 책임 분담과 희생과 용기를 부여하는 연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설에서 이야기한 정책에 관한 문제, 법을 통과시켜서 고맙다, 법을 또 이것도 통과시켜주라, 그리고 창조경제나 문화융성, K-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란과 아프리카 갔다 온 이야기, 그리고 구조조정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겠느냐는 겁니다. 그거 대충은 다 감을 잡고 있는 이야기고요. 또 법 통과줘서 고맙다, 법 통과시켜달라. 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게 되겠습니까? 규제만 완화하면 경제가 살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법 통과하고 규제 완화에 달려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어느 나라든 경제를 못 살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이 법이나 규제 완화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법과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만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K-팝이나 창조경제가 경제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했는데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차 산업혁명까지 고성장과 연결되고 이후에는 산업혁명이나 혁신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가 발명된다고 해서, 드론이 실용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지극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스카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이 정말 처칠이 2차 대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공황 때 한 연설처럼 국민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된다. 자, 이제 어려운 시기를 다 헤쳐나서 터널의 끝인가 했는데
또 끝에서 또 가지를 쳐서 또 터널이다. 자, 이런 시기를 우리가 겪고 앞으로 끝도 없이 헤쳐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시기에서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약자를 이렇게 쓰러진 약자를 일으키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논쟁이나 이념적, 소모적 어떤 다툼을 지향하고 오로지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을 까발려서 책임을 묻게 할 거니까 국회도, 여야 국회도 정부와 청와대와 더불어서 경제 문제에서 함께 손을 잡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가자. 정부나 청와대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여야 정청 간의 사자 경제재생 구조조정 대책회의를 만들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 국민이 생존의 고통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며칠 전 나온 OECD 보고서에는요, 한국이 2060년이 되면 대기질 때문에 조기 사망이 OECD에서 1위가 될 거다. 2060년에는 100만 명당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국가가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할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1000명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1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한국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급증할 것이라는 어떤 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런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자. 그리고 사드 배치 등에 대해서 야당이 비상적으로 사드의 위험성을 가정하면서 반대하고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서도 북핵에 대처하는 국가 안보적 문제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자. 나 조만간에 초청하겠다, 청와대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국민들에게 요구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고 한 처칠 이 수상의 연설이요, 2차 대전 때 많은 영국 국민들이 포탄이 런던 시내 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방공호에 숨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전 국민이 독일과 싸우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요, 앞으로 경제가요, 정말 규제 완화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공무원 있으면 나와서 저하고 토론하면 봅시다. 정말 법만 만들면, 서비스 산업법만 통과되고 노동개혁법이라는 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제 다큐멘터리 3일 안 보셨습니까? 거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지금 실업 사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노동개혁법 통과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자, 거기에서 일용직이나 한마디로 협력회사 등의 비정규직, 사내 비정규직 등은 이미 얼마나 해고가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집계나 통계조차도 불가능하다라는 글귀를 보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대책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어렵고요, 자신의 위치를 항변하고 조직할 수 없는 사람도 국민들인 겁니다. 그런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이 위기를 좀 극복하자고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면서 감동적인 좀 호소를 할 수는 없습니까? 맨날 수치고 맨날 그냥 법 통과고 맨날 규제 완화고요. 규제 완화하면 대기업들 좋아하겠죠. 그래, 대기업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납니까?
대기업이 좋아하는 이해관계와 경제가 살아나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건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연설에 그렇게 감동을 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참모들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내일을 위해서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 갔을 때 간호사와 한마디로 독일의 탄광 노동자들, 한국 분들이 갔죠. 앞에서 전부를 울게 만들었고, 박 대통령이 경제를 좀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심기 나가고 막걸리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비가 안 왔을 걱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서 안보를 강화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적어도 다수 국민들은 그 부분에 동참을 했고 새마을운동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못마땅하고 싫다고 한 사람도 많았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에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이어져 왔죠. 자, 왜 이제는 그런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토록 한마디로 이성적인 이야기로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 주변에요, 감동을 넣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채워야 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이고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겠지요. 어쨌든 오늘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요, 예전보다 국회에 대해서 공격적이지도 않고 국회가 해줘서 치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 통과시켜줘서 또 앞으로도 이런 걸 좀 해달라고 당부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협치 나 그거 정말 듣기 싫습니다. 협치가 근명성실 정직 협동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협치라는 뭐 새로운 정치가 새로 하늘에서 땅 밑에서 솟아나오고 떨어졌습니까? 언론이 쓰는 협치라는 용어가 저는 신물납니다. 협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정작 필요한 것은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의장당은 모두 의장 1명, 부의장 2명이 호남입니다. 호남 소외 이야기도 하고요, 또 뭐 호남 차별 이야기도 하는데, 헌정사상 최초로 호남 출신 3분이 국회에 의장단을 다 점유했습니다. 상임위원장도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절대적 다수가 호남일 가능성도 지금 큽니다. 자, 정세균 국회의장 호남이죠. 전북 진안입니다. 그 다음에 새누리당 몫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 광주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 몫의 박주선 부의장 전남 보성 출신입니다. 한 지역이 국회의장단을 석권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쯤 됐으면 호남 소외라는 말도 좀 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새누리당이 갈수록 아주 가관입니다. 이제는 빼따구가 없어서 허물허물해지고 있습니다. 뭐 쇄신의 의지가 안 보이니, 뭐 비대위가 결정하는 것도 있니 없니, 이 친박 비박 눈치 보면서 총선 패배 백서도 못 내고 있니, 유승민 뭐 복당 문제를 잘필 미루고 있니, 뭐 이런 거는 괜찮다 칩시다. 새누리당 몫으로 떨어진 8개 상임위원회를 서로 나눠 먹겠다고 쌈박질이 났어. 5개 위원회는 합의가 됐는데 3개 위원회는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오후에 이제 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뽑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확정된 상임위원회도요, 1년, 2년씩 한 개 위원회당 3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을 하자고, 어떤 데는 2명이 하자고 하는 것도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각종 무슨 정보비, 뭡니까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짭짤하게 매달 수백만 원 챙겨갈 수 있어서
수당을 또 챙길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도대체 상임위원장을요 4년짜리를 3명이 나눠서 해먹는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투표에서요 그냥 한 명을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경쟁을 하면 투표해서 뽑으면 되는 거죠. 상임위원장을 쪼가리 내갖고 나눠 먹는다니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노는 이름값하고 돈을 갖다가 받으려고 상임위원장 해먹으려고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구석이 망해서 없어지니까 없는 집에서 싸움이 더 치열해졌다. 옛날 부잣집일 때는 속들이 좀 넉넉하다가 이제 없어지니까 뺏을 자리도 줄어드니 그 있는 거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서있어 나눠 먹자. 새누리당 문 닫으세요. 왜 이럽니까?